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국민의힘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진행됐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이유입니다. 전 씨가 탄핵 찬성파 후보 연설 도중 당원들을 향해서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하거나 격한 반응을 보여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에 더 이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화합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가 진영 갈등으로 두 쪽 났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우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열린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전한길 씨에 대해 국민의힘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모든 전당대회 출입 금지란 옐로우 카드를 꺼낸 데 이어 곧바로 중앙당 징계위에 올린 겁니다. 당 관계자는 전 씨에 대해 빠르게 조치해달란 당 차원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연단에 등장한 찬탄파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고 합동연설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기저기 당협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저기 나와 있는 전한길 씨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습니까? 보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는 내팽개치고 여전히 윤어게인을 신봉하는 사람들. 찬탄파로 분류되는 조경태 후보의 연설 도중에도 의자 위로 올라 주먹을 들어보였습니다. 당은 오는 12일 두 번째 합동연설회 전까지 전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 씨가 징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참석을 예고해 추가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전 씨는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자 발언이 적절하지 않아 항의성으로 한 것이라며 징계를 해야 할 대상은 김 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전한길 씨 논란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전당대회 판 전체를 뒤흔드는 사안이 됐습니다. 당대표 후보들도 찬탄, 반탄에 따라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전 씨의 출당과 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한 사람을 악마화한다는 정반대 입장이 맞붙었습니다. 이어서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당대회 출입금지라는 당의 조치를 놓고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사방팔방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 씨의 행동에 대한 당무감사와 제명도 요구했습니다. 연설 도중 주먹을 들어 보인 전 씨 행동 탓에 연설이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던 조경태 후보도 비판을 가세했습니다. 조 후보는 강목만 안 들었지 정치 깡패 용팔이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전 씨를 출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강경 조치 대신 당내 단결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후보는 내부 인사를 주적으로 삼아 총구를 겨누면 되겠냐고 했고 우리 국민의힘이 뭉쳐야죠. 그리고 우리 당을 해산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독재하고 싸워야 되죠. 장동혁 후보는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화살을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심장병 걸린 대구라는 김 후보의 발언이 잘못됐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보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끼리 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윤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온통 전한길 씨 얘기뿐이네요. 네, 첫 합동연설회였는데 전한길 전당대회가 돼버린 모습입니다. 이 당대표 진출자 4명을 확정하고 처음 열린 건데 전한길 씨에 대한 전대 출입금지 조치 그리고 징계 착수로 후보들보다는 전한길 씨가 주목받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정작 전당대회의 주인이 전한길이 됐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징계까지 회부된 건 전 씨의 이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연설을 위해 연단에 오른 후보자를 향해서 배신자를 연호하며 객석 반응을 유도했다는 건데요.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는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전 씨의 이 같은 행동 탓에 연설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고요. 마찬가지로 탄참파 조경태 후보의 연설 역시 주목을 불끈 쥐고 의자에 오른 전 씨의 행동 때문에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장동혁, 조경태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전 씨는 김근식 후보가 먼저 나에게 당을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항의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 씨가 어떻게 연설회장에 들어왔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전 씨는 기자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자격도 아닌데 들어왔다, 비표를 빌려서 입장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말이 난무했는데 당이 파악을 해보니까요. 대구시당에서 전 씨에게 이 전한길 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기자석 비표를 준 것이었습니다. 이 당 출입 기자라는 게 있는데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다 보니까 출입이 덜 까다로웠던 겁니다. 당은 출입에 문제가 없더라도 행동이 지나쳤다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도 뭐 가만히 있지 않는 분위기 같은데요. 네, 더 이상 전한길에 휘둘릴 순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당은 어젯밤 10시경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긴급 지시라면서 전한길 출입 금지를 발표했고요. 오늘은 중앙당 차원의 징계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당원 당규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따져서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시당 윤리위에서도 전 씨의 입당이 적절한지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중앙당으로 이첩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두 번째 합동연설의 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당 입장에서 어제 같은 소란이 재현돼선 안 되겠죠. 실제로 어제 합동연설회가 끝나고 곧바로 회의를 열 정도로 당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간 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네, 이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빨리 결단했고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당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도부 내에서는 전 씨 징계 절차를 개시하냐 마냐를 두고도 전한길 징계가 또 모든 이슈를 다 잡아삼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없고 전한길만 도배되는 현 상황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의원들 단체방에서 전 씨 관련 뉴스가 올라오면서 이 같은 우려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실제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 지도부 인사는 전한길 때문에 당이 갈수록 희화화되고 있는 게 엄청난 부담이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전당대회에서 환호나 야유는 늘상 있어왔고 심지어 폭력 사태도 있었는데 유독 전 씨를 타겟팅해 악마화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는데요. 지도부가 뒤늦게 전 씨 한 명만 징계하는 건 본질을 외면하는 눈가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번 징계로 전당대회가 순풍을 탈지 또 다른 후폭풍을 낳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르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미향 전 의원까지 사면을 하는 건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는 격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살피면서 막판 고심에 나섰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오르자 국민의힘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 전 의원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순국 선열들께서 통곡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윤 전 의원이 자신을 향한 비판을 두고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국민을 조롱하고 사법부를 비웃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광복절은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운 날이지 뻔뻔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부부가 사실상 사면 수순에 들어간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를 향해 자녀 입시 비리로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킨 장본인이라며 조 전 대표 부부 사면은 신분제 국가 선포나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제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 사이 여론을 살핀 뒤 사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특별 사면 대상에 오른 윤미향 전 의원이 오늘 위안부 소녀상과 함께 서울 광화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면 여부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서 공개 활동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김동하 기자입니다. 사흘 뒤 사면 여부 최종 결정을 앞둔 윤미향 전 의원이 광화문 집회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전 의원은 앞서 자신의 SNS에 소녀상과 함께 광화문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고한 대로 오후 4시 30분쯤 집회에 도착했습니다. 흰색 소녀상이 천막 앞 의자에 자리한 뒤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윤 전 의원의 집회 참석에 대해 민주당은 개인 활동인데 비판할 필요가 있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나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면 여부 결정을 앞둔 시점이라 윤 전 의원의 공개 활동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사면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어제 윤 전 의원은 SNS에 나는 참 편안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사면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 측근 인사에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에 희생된 정치 공작 피해자라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억울하게 구속된 김용 부원장을 당장 석방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틀 전 SNS를 통해 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부원장을 접견했다면서 무죄 확정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한 데 이어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의 온라인 팬 카페를 찾아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죽이기에 희생된 억울한 정치 공작 피해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잊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아 수감됐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내 일각에선 지금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측근이어서가 아니라 정치검찰의 폭거를 바로잡는 취지란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위해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김용 석방을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음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김 전 부원장 사건을 검찰의 조작으로 규정하고 당내 TF를 통해 전방위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서울 반포대교 근처 한강 위에 떠있던 요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불이 붙으면서 탑승객들이 모두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홍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에서 형형색색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강 위에 떠있는 한 요트가 갑자기 폭발합니다.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에 휩싸이자 근처에 있던 다른 배들이 빠르게 접근해 구조에 나섭니다. 어떻게 안에 있는 사람들! 출동한 소방이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불길은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한강변 밤하늘을 뒤덮습니다. 반포대교 인근 요트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8시 45분쯤. 40대 요트 주인을 포함해 6명이 배 위에서 식사 중이었는데 화재로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승객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부상을 입진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밤 시간 한강변에 나온 사람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진짜 거짓말이죠. 거의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올라왔던 것 같아요. 소방은 35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요트는 완전히 전소되어서 현재 한강에 지금 가라앉은 상태예요. 서울시는 기름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순찰을 돌고 있고 요트가 가라앉은 지점 양쪽에 펜스도 설치했습니다. 요트 주인은 경찰에 운전석 쪽에서 기름 냄새가 났고 시동을 다시 걸자 불이 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다음 주 월요일 요트를 끌어올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술에 만취한 남성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왜 다른 길로 가냐며 이 대리기사 얼굴을 수차례 때렸는데 출동한 경찰에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김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차가 멈춰서고 경찰관들이 반바지를 입은 남성과 대화를 나눕니다. 수갑을 채우라는 듯 뒷짐을 진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더니 결국 강제 연행합니다. 40대 남성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후 7시 50분쯤. 차량은 영등포역 인근에서 10여 분을 달리던 상태였고 남성은 60대 대리기사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얼굴에 피를 많이 흘리고 계셨어요. 체포해라, 데리고 가라, 그냥 소리 지르면서 경찰들도 막 힘들어 했었어요. 술에 취해 있던 남성은 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느냐며 폭행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70대 남성이 경찰과 말다툼을 벌이더니 바닥에서 지팡이를 주워들어 휘두릅니다. 경찰이 제지하자 지팡이를 내던졌다가 다시 주워들고 경찰관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다 제압당합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11시 45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다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체포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잘 하겠습니다란 대국민 약속이 무색해졌습니다. 식당이 손님에게 면박을 주고 호텔이 걸레 수건을 비치해서 논란이 됐던 이 전남 여수가 자정 결의 대회를 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비위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한 식당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재사용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의 한 장어식당. 주방 문틈 사이로 종업원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접시에 담긴 반찬을 다시 반찬통에 담고 있습니다. 앞선 손님이 먹고 남긴 반찬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접시 4개를 털어낸 후에야 쟁반을 옮깁니다. 이를 촬영한 신고자가 여수시에 민원을 접수했고 현장 점검에선 식당에서 잔반을 재사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식당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턴 관내 모든 음식점의 위생 상태와 친절도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11일부터 보고서 등과 합동으로 식당들에 대한 반찬 재사용, 주방 청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생 불량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서 여수는 유명 백반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져 홍역을 치렀습니다. 걸레라고 적힌 수건을 제공한 호텔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 7일 시와 식당, 숙박업주 200여 명이 모여 이미지 회복을 위한 친절 실천 결의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여수! 위생은 약속! 여수! 적당한 가격! 여수! 다 함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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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결의대회 바로 다음 날 반찬 재사용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미지 쇄신을 외쳤던 결의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여름 휴가철 대표 피서지인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수욕하고 나서 샤워하는 건 감지덕지고 쓸물이 너무 없다 보니 공중 화장실까지 폐쇄됐을 정도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서 우려가 더 큽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의 대표 명소인 월화거리. 공중 화장실 입구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개방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가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주중에 문을 닫는 겁니다.
피서철을 맞아 사람들이 몰리는 해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포해수욕장 인근 공중 화장실입니다. 가뭄이 더 심해지면 폐쇄할 거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샤워장엔 5분 안에 맞춰달라는 안내문이 붙었고 발을 씻는 수도꼭지는 아예 손잡이를 떼놨습니다. 사실 뭐 손 씻거나 발 씻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물을 그냥 왕 틀어놓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좀 아껴서 쓸 때만 딱 틀고 또 금방 또 끄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강릉의 지난달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주민들의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27.8%까지 떨어졌습니다. 제한급수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물 절약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집니다. 공공수영장 3곳은 한 달 가까이 문을 닫았고 일부 카페들에선 정수기 대신 시판생수로 음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 절약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들이 고민한 끝에 내린 고육책입니다. 강릉 오봉댐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물 부족 사태가 심화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청년들끼리 조금씩 힘을 모아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다 보니 강릉시는 낮은 수압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농업용수 제한에 들어가는 등 물 절약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는 만큼 물 절약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 동참을 이끈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안을 제외한 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상 2차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남부 지방의 경우 2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집니다. 다음 주 내내 비구름이 내륙을 오가면서 자주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현재 남부 지역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경남 거제 거가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강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서해안 지역과 경남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됐고요. 광주와 전남북, 부산과 경남 대구 등엔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는 경계에서 강한 비구름대인 정체전선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전남과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라와 경상,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역시 좁은 지역에 강한 비를 쏟아붓는 국지성 호우가 우려되는데요. 특히 강한 수증기가 유입된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선 시간당 7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까지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비바람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합니다.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부산과 울산, 광주, 전남, 경남 5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사고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군이 먼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한의 호응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연쇄 작용들이 실제 남북 대화로도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철거를 완료한 지 나흘 만에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부터 북한군이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접경지대에 총 43대의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로 서부 전선에 설치된 확성기 일부가 오늘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대북 방송을 재개하자 그 다음 달부터 기계음과 동물 울음소리 등 소음을 내보냈고 이에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다 우리 군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북 방송을 중단했고 지난 4일부터는 이틀에 걸쳐 고정식 대북 확성기 24대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의 선제적 유화 제스처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됩니다. 현재적으로 했던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흐름을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섰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분위기는 맞춰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모든 확성기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동향을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 알래스카에서 만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양측은 영토 문제를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2019년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또 푸틴이 미국 땅을 밟는 것은 2015년 뉴욕 유엔 총회 이후 10년 만입니다. 러시아도 관영 타스 통신을 통해 두 정상의 회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처음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인 만큼 종전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I think my instinct really tells me that we have a shot at it. 핵심 쟁점은 러시아의 영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푸틴이 돈바스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양보하면 휴전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의 영유권도 공식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은 자포리자와 헤르손 지역에 대해선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응할지는 불분명합니다. We're going to get some back. There'll be some swapping of territories to the betterment of both. 한편 트럼프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40년간 영토 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에도 서명하며 노벨 평화상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의 산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일대가 바짝 말라붙은 가운데 강풍까지 겹치면서 이 산불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소방용 항공기가 이 바다에서 물을 퍼 불을 꺼야 하는 만큼 일부 비행기 운항이 중단되고 선박까지 통제되고 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모스크 첨탑 너머로 잿빛 연기가 퍼져 모든 걸 뒤덮습니다. 주택가 근처로 번진 불에 연기는 주황색으로 물들고 밤낮 구분이 힘들 정도입니다. 옥상에 오른 주민들이 호스로 물을 뿌려보지만 거대한 화마 앞에선 역부족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튀르키예 북서부 차나칼레주 농촌에서 강풍을 타고 번진 불길이 숲과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불로 지중해와 흑해를 잇는 다르다네스 해협의 선박 운항이 모두 중단됐고 차나칼레 공항도 구조 및 소방용 항공기 외엔 이착륙이 금지됐습니다. 같은 날 그리스 아테네 외곽에서도 대형 산불이나 노인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달려드는 불길에 맞서 소방대원들이 사투를 벌였지만 거센 강풍이 진압을 가로막았습니다. Είχε τόσο μεγάλες ρηπές ανέμου μέχρι και αυτή τη στιγμή που μιλάμε, δηλαδή που μας έσπροχναν, το νερό δεν μπορούσε να φτάσει, μας το γύρναγε πίσω ο άνεμος. 로이터 등 외신은 올여름 지중해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과 강풍,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대규모 산불 위험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회색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지붕 가장자리를 따라 불길이 타오릅니다. 광장은 불길을 피해 몰려든 관광객들로 가득 찼고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의 메스키타 대성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성당 내부 청소 차량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나무로 옮겨 붙으며 순식간에 번졌고 화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무슬림 왕조 시절 모스크로 세워진 메스키타 대성당은 1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지역의 대표적 관광 명소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대출 한도 강화 이후 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 한 건 찾기도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1,100채가 넘는 규모의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2013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최근 전세 매물을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7월 한 달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세 계약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매물이 없어 오늘 기준 전 평형에서 전세 매물은 딱 한 건에 불과합니다. 대출이 안 돼 잔금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입주하실 분이 어제 잔금을 치르시고 못 들어오신다고 바로 전세 내놓은 매물은 하나 있어요. 인근 대단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매물이 없다고 해도 한 10개 정도는 그래도 이제 유지를 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뭐 하나, 두 개, 25평 같은 건 아예 매물이 자체가 없는. 그 밖에 강남구와 서초구, 영등포구에서도 전세 매물은 많아봤자 한두 건입니다. 있어도 나가지도 않고요. 다 뚝 끊겼어요. 매물 많지도 않고 지금 21평 하나 있고 전세가. 지난 4일 기준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건수는 4년 만에 가장 적습니다. 결국 매물 풍기와 고강도 대출 규제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전세 대출마저 사실상 막힌 가운데 5% 전세값만 올려주고 2년 이상 기간을 더 사는 계약 갱신권을 청구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축소돼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김건희 특검 소식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오히려 4천만 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있을 구속심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단순 투자였고 그마저도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 판단은 달랐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총 3,832차례 매매를 통해 8억 1,144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적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투자 수익을 산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자금을 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블랙펄 인베스트에 20억 원 상당 계좌를 위탁하며 수익의 40%를 주겠다고 약정했다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이례적으로 과한 수수료 약정이 주가 조작 가담 정황이라는 겁니다. 주가 조작 주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점도 공모관계 근거로 삼았습니다. 2010년 도이치모터스 투자 손실을 본 김 여사가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로부터 4,700만 원을 받았는데 주가 조작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손실 보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일부 계좌에서 이익이 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손실을 본 게 맞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대선 직후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가서 공천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수십 차례 여론조사를 제공했으니 김영선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해달라고 그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겁니다.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은 맞지만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특검에 출석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2022년 5월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 김영선을 밀어달라, 당선인 뜻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도 장제원 전화 받았느냐, 그럼 됐다고 전화했다는 답변도 내놨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통화가 이뤄지기 2달 전 명태균 씨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다고 기재했습니다. 명 씨가 이 자리에서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김영선을 단수 공천해달라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 여사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하십니까? 이따 오후에 그 아크로비스타 한번 찾아가 볼게요, 내가. 예. 아니 뭐 전화를 해, 만나면 되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총 58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고 적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명 씨가 여론조사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공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최승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면회. 조국 전 대표 얼굴이 보이는데 누가 면회를 갔나요? 네, 바로 맏형입니다. 동교동계 중에서도 맏형이라 불리는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정대철 헌정회장이 지난달 8일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은 일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최근 사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특별히 면회를 간 이유가 있다고 하던가요? 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사면 이야기를 한 건가요? 네, 권 고문에 저희가 직접 물어보니까요. 이 조 전 대표에게 사면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과 덕담을 전했다고 합니다. 조 전 대표는 기다려보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지고요. 두 맏형은 조 전 대표에게 인생 덕담과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권 고문은 이 기회를 공부하는 기회로 잡고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많이 보라고 조언했다고 하고요. 다만 권 고문은 이번 기회에 최순실 등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사면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어도 기회를 주고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라고요. 서울구치소 교정위원을 맡고 있는 정 회장은 감옥에서 지내본 내가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판단은 보류지만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 노벨상을 받고 대통령까지 된 넬슨 만델라 얘기를 했다고요. 그만큼 희망 잃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덕담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모습이 보이는데 보좌진도 뭔가요? 네,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 정치권에서는 주로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용어로 쓰이곤 하죠.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강선우 의원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들을 향해 수박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저희가 실제로 보니까요. 민주당 보좌관들도 다 수박인가 보다. 민주당 보좌관들 수박 개혁해야 한다며 보좌진들을 수박이라고 겨냥하고 있더라고요. 국회 보좌진들 커뮤니티엔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고자 했던 외침이 수박이라는 멸칭과 보좌진 출신들은 꿈도 꾸지 말라는 협박이 됐다며 자주 섞인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오늘 강선우 의원의 이 당직을 유임했다면서요.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강선우 의원에게 국제위원장을 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강 의원이 영어를 통역사처럼 잘해서였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영어로 해보세요, 영어. 아니요, 네. 괜찮고요. 영어로 해봐, 영어로. 네. Hi. 이재명 대표 그 외신 기자 하건 그럴 때 강선우 의원이 찾아보면서 영어로 막 싸브랑 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을 향해 갑질당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보좌진을 오히려 수박으로 매도하며 색출하고 있다고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청래와 개딸의 2차 가해 콜라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수박 색출 마녀 사냥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갑질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2차 가해입니다. 진영에 따라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좌진을 색출할 게 아니라 부당한 갑질이나 업무 지시는 없는지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마치 용이 하늘로 치솟듯 새하얀 기둥이 소용돌이치며 오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대부다 앞바다에서 관측된 용오름 현상인데요. 용오름은 서로 다른 바람이 맞붙으며 대기 불안정으로 발생합니다.
내륙에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했죠. 충청 이남은 내일 오후까지 폭우입니다. 특히 남해안에 150mm 이상, 전남 내륙과 부산, 울산에도 120mm 넘게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도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주 초반 남해안 중심에서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다시 오겠습니다. 한 차례 비로 아침 기온은 비교적 낮습니다. 서울이 22도, 광주 24도로 출발하겠고요. 비가 그치는 중부는 낮 기온 다시 오릅니다. 서울 32도, 춘천 33도, 남부는 부산의 경우 29도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은 극한 폭염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